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뉴스를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난주에 5천 건 감소하여 23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지만 최근 몇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강한 채용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 지출의 둔화와 같은 경제 둔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여러 차례 인상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정점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이자율을 한 번만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뉴욕주에서 새로 시행된 법에 따라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엄마들은 유축을 위해 필요할 때 유급 휴식 시간을 받게 됩니다. 주지사 캐시 호텔은 이 법이 고용주들에게 출산 후 최대 3년간 유축을 위해 필요한 직원들에게 하루에 3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뉴욕주의 모든 공공 및 사적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유축을 위한 휴식 시간은 기존의 식사 시간이나 다른 유급 휴식 시간에서 차감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남부 인도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술을 마시고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중보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델 테크놀로지즈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서버를 공급받아 슈퍼컴퓨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두 회사의 주가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머스크는 뉴욕 버팔로의 5억 달러 규모의 도조 슈퍼컴퓨터와 텍사스 오스틴의 공장에 물로 냉각되는 고밀도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기술은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컴퓨터 비전과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며 XAI를 설립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AI와 구글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델의 CEO인 마이클 델은 자신의 회사가 엔비디아와 함께 머스크의 AI 로봇 그로크를 지원하기 위한 델 AI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이 서방 제재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러시아 올리가르히 미하일 프리드먼이 통제하는 이 은행은 중국 내 기업을 위한 중국어 웹사이트와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파은행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지점을 개설할 계획이며 이는 러시아 민간은행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은행은 2022년 손실을 기록한 후 2023년엔 이익을 보고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해 중립을 주장하지만 양국 간의 관계는 여러 면에서 강화되었으며 무역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러시아를 돕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협했습니다. 한편 알파은행은 이미 수천 개의 중국 회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인간이 전담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빠르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 미국 기업의 거의 46%이 내년에 AI를 사용하여 공급업체 지불, 송장 처리, 재무 보고 등의 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이미 챗GPT와 같은 AI 챗봇을 활용하여 채용 공고 작성, 보도 자료 작성, 마케팅 캠페인 구축 등 창의적인 작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증대시키며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I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듀크 대학의 재무교수인 존 그레이엄은 혁신적인 기업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기술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제품 품질 향상, 생산량 증가, 노동 비용 절감,
인력 대체 등 다양한 이유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AI가 대규모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메우거나 채용하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며 해고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I의 도입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미 그런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링크드인의 공동 창립자인 리드 호프먼은 AI가 일부 직업을 변화시킬 것이지만 즉각적으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5년 내에 모든 사람이 일상 업무부터 직업적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AI 코파일럿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CFO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미국 CFO들이 내년에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두 번째로 관련된 이자율과 통화 정책에 이어섭니다.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보다 느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엄은 AI가 결국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주요한 힘이 될 것으로는 낙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AI의 빠른 채택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위험 관리 시스템과 중복성을 갖추면서 AI를 실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7번째 주제입니다. 맥도날드는 판매 증진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미국 매장에서 한정 기간 동안 $5 밀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식사 세트에는 맥더블 치즈버거 또는 맥치킨 샌드위치, 작은 사이즈 프렌치 프라이, 나조각 치킨 너겟, 작은 사이즈 소프트 드링크가 포함됩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비슷한 식사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맥도날드가 비싸졌다는 인식과 맞서 싸우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회사는 또한 프랜차이즈가 지역 커뮤니티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의 다음 실적 보고서는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의 주요 대출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와 5년 초과 LPR이 각각 3.45%, 3.95%로 전월 대비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신용 및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LPR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4 루자지 포럼에서는 중국의 기술 혁신과 녹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금융, 주식 발행 등과 간접 금융, 은행 대출 등을 더 잘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중국 증권 규제 당국은 중국 본토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촉진하고 특히 홍콩을 상장지로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자금 조달은 잠재력이 크지만 후기 단계에서는 더 많은 사모자본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업은행들은 기술 기업들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9번째 주제입니다. 가족들은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두 건의 보잉 737 맥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친척들이 미국 법무부에 보잉 회사에 대해 법적 최대 금액인 247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당시 책임이 있던 전직 임원들을 기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고들로 인해 총 346명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 보잉은 정부와 연기된 기소 합의에 도달하여 회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제받았지만 법무부는 2022년 5월 보잉이 그 합의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으며 현재 보잉 CEO 데이브 캐프는 의회 청문회에